지난주에 기아와 NC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또 손아섭 선수 하나인까지 트레이드 때문에 야구계가 정말 들썩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NC를 상대로 복수의 팀들이 계속 문을 두들렸거든요. 그 광주 중계 갔을 때 약간 이호준 감독이랑 조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약간의 이제 정보를 좀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입 닫고 있었죠. 또 제가 또 이게 벌리고 다니면 큰일 나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기아와 NC 28일에 있었죠. 3대3 트레이드 얘기부터 해볼게요. 보통 제가 알기로 트레이드는 단장 대 단장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번 트레이드는 감독님들께서 얘기를 먼저 나눴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올스타 브레이크 후 이제 첫 만남에서 양팀 감독이 티타임을 가졌고 이게 발단이 됐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레이더를 좀 가동해 본 결과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대1 트레이드였고 이후에 2대2로 늘어나는 카드가 계속 불어난 트레이드였다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NC가 이유성까지 좀 달라라고 하면서 기아는 젊은 투수 그러면 줘.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논의가 꽤 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가 이게 균형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독님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 트레이드도 1대1로 시작해갖고 3대3까지 됐잖아요. 양쪽이 무게를 딱 맞춰야 되니까. 딱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대1로 하면은. 그러다 보면 뭐 2대2도 가고 3대3도 가고 그런 경우인데 이번이 딱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대1 트레이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트레이드 결과가 딱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부담감이 되니까 그래서 2대2, 3대3 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못해도 다른 선수가 조금 커버를 해주면 트레이드 니네 잘못해서 이 소리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그렇기도 하죠. 1대1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안 맞으면 지명권이 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 또 정세영 기자님께서 우리 비하인드를 위해서 특급 정보를 가지고 오셨다고.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뭐 야구계 이제 좀 제가 휴민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좀 들은 이야기는 이번 트레이드에 포함된 한 선수가 4년 이상의 단연 계약 그리고 한 40억 정도의 BFA 단연 계약 제안을 좀 받았는데 거절했다. 결국 그래서 트레이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수는 아마 이제 거절을 했으니까 트레이드가 이제 이 선수를 놓고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3대3 트레이드에서 BFA 단연 계약을 제안받을 수 있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제안일 것 같은데 거절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세부 내용에 뭔가 본인과 좀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옵션 비중이 높은. 네. 그래서 아마 선수가 조금 망설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글쎄요. 40억이면은 와 진짜 큰 돈인데. 그렇죠. 네. FA라는 게 사실 선수한테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결정을 짓고 싶어 할 텐데 이걸 거부했다라는 건 뭐 세부 내용 아니면 본인이 정말 더 잘할 자신이 있었던가 뭐 그 두 가지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10년만 접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 기아 구단에서는 이름값이 좀 있는 선수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밖에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출혈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심지학 단장하고 트레이드 직후 통화를 좀 나눴어요. 사실 너무 아깝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데려오는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통화했을 때 가장 선수 설명이 좀 많았던 선수가 이 한재승 선수였습니다. 우리 불펜진이 30대다. 젊은 파이어볼러가 없는 상황이다. 한재승 선수는 평균 시속 147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다. RPM, 그러니까 볼 회전수가 2300인데 회전축 방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좀 구속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코칭 스태프를 만나면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를 있다. 심재학 단장하고 저하고 이제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해 아마 군제대한 김시훈
김시훈 선수가 갑자기 시범 경기부터 150km에 넘는 강속구를 팡팡 뿌리면서 심재학 단장이 이때 김시훈 선수를 엄청 시범 경기부터 보고 엄청 눈여겨봤다고 이런 선수가 갑자기 등장했다. 상당히 후한 평가를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김시훈 선수를 데려오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재학 단장이 정현창 선수 트레이드로 데려온 내야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갓 데뷔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아마 야구 때부터 기아에 좀 리스트에 있었던 선수라고 유심히 관찰했던 선수고 이 선수를 콕 찍어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데뷔 첫 해에 2군에서 타율이 3할 2푼 1리인데 신인 선수가 아무리 2군 리그라도 와서 3할 타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선수가 또 유격수나 이쪽도 가능하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2, 3년 내에 팀의 축축 통수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기아가 불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한재승 선수 같은 경우에 장현식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장현식 트레이드를 5년 전에 NC하고 기아가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장현식 선수가 좀 제구가 안 잡혀갖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그 기아 와서 잘했잖아요. 근데 한재승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 좀 이렇게 공이 좀 돌직구 같은 느낌, 하이패스트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영입 1순위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시훈 선수는 최근 2년 동안 좀 성적이 안 좋아요. 구속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제 기아가 보면은 지금 미국 아카데미하고 제휴를 하면서 구속 올리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노하우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단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레이드 있고 나면 되게 조마조마하지 않나요? 그렇죠. 늘 조마조마해요. 늘 조마조마한데 트레이드가 뭐 2-3경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선수의 대부분 젊잖아요. 한 2-3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두 팀 다 트레이드 해온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트레이드 효과인지 기아가 더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진짜 펑펑 눈물바다가 된 모습이 잡혔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근데 이 시즌 중에 이렇게 막 우는 거는 전 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테토남이신가요? 아니, 살짝 그런 그것도 이제 짐승이잖아요. 좀 살짝 끝나고 그러면 연패를 끊었으면 이제 연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울었다라는 거는 좀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또 공감을 살짝 해보고 오는데 MBTI가 F인가? 네, 살짝 그런 것 같아요. F시잖아요, 위원님. 저 T발인데요. 아니, F라고 하셨는데? 아니 운 선수들이 F가 맞나 봐요. 또 이 시점에 이 반등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건지 기아가 김도영 선수를 좀 빨리 복귀를 시켰어요. 딱 그거였습니다. 김도영을 왜 좀 하루 일찍 좀 빨리 올렸나라는 질문에 이범호 감독이 연승 분위기일 때 딱 모이는 게 선수들에게도 이제 모였으니 힘을 내자라는 부분도 좀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원정 12연전을 좀 치르게 되거든요. 홈에서 찬스 때 김대용 선수를 좀 한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다고 그랬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아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진짜 몸 상태가 100%가 맞는지. 기아가 신중한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안 올렸을 텐데 어느 정도 경기에 뛰고 할 정도면 됐다. 다만 도루는 김대용 선수도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자제하고 구단에서 사인이 났을 때만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루 관련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또 김강민 위원님이시잖아요. 안 돼. 그 정도예요? 안 돼. 지금 김도영 선수 올린 이유는요. 경기 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이제 진짜 승부수죠. 기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올 시즌을 김도영 선수가 거의 못 뛰었잖아요. 그럼 타석에는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진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도영 선수가 지난번 부상 복귀 이후에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워낙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경기 안 뛰어도 금방 감각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김도영이 타선에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지금 현재 기아 입장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이번 트레이드로 불펜 고민을 좀 지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NC도 그렇게 불펜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감수를 하고 외야 보강을 먼저 한 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NC가 외야진이 박건우, 손아섭, 권희동에서 30대 중후반 선수들이니까 이 팀의 그 외야진을 한번 재편할 생각을 갖고 조금 긴 호흡으로 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견수 자리에 갈증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를 할 때 이 최은준 선수를 콕 찍어놓고 좀 시작을 했다고. 장기간 끌어갈 수 있는 중견수가 필요하긴 하죠. 다른 팀에 비해서 중견수 완성이 안 돼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최원준 선수도 중견수를 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최은준 선수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올 시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호준 감독은 이 최은준 선수의 타격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74개의 안타를 칠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모습을 상당히 이호준 감독이 좀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여기에 이제 수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호준 감독이 주목한 포인트는 어깨 쪽이었습니다. 이 어깨가 상당히 강하다. 수비 범위가 좀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깨가 충분히 강해서 탑급 외야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기아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김호령 선수가 계속 이제 확 올해 또 등장을 하고 젊은 야수들이 좀 등장하면서 충분한 기회가 주지 못하고 이게 심리적 위축으로 좀 많이 이어졌다. 그래서 충분한 기회를 주면 NC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호준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최은준 선수는 서울고 재학 시절부터 약간 천재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 정도로 야구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고 가지고 있는 툴이 많죠. 아까 말씀하신 어깨 좋고 발 빠르고 그리고 NC가 이제 가장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 컬러하고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이 원하는 부분과 많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최은준 선수를 좀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한번 지켜봐야죠. 네.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최은준 선수가 이번에 이제 오고 나서 더 좋아질까요? 네, 저는 일단 툴이 좋기 때문에 이 수비라는 건 감각보다는 어느 정도 툴에 유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발이 빠르고 반응이 좋고 어깨가 좋으면 수비 잘할 수 있는 재료는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에서 조금만 채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주전 중견수가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호준 감독도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은 기아 때보다는 성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NC 외야가 포화가 되면서 한화가 그토록 원했던 외야 보강을 하게 됩니다. 손아섭 정도 되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큰 출혈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한화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선수는 이 A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박건우 선수는 트레이드 불가로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A 선수를 받아오려면 선수를 좀 NC 구단에서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던 찰나 이 손아섭 선수 이야기가 좀 나왔고 선수 없이 신인 지명권 플러스 현금 조건에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트레이드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는 다수의 구단에 이 트레이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단에서는 핵심 불펜과 이제 황준서나 정우주 선수를 달라라고 했는데 한때 고민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구단은. 하지만 내부 결론이 지키자. 선수는 지키자. 젊은 카드 지키고 불펜 지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트레이드는 선수 소모 없이 신인 지명권과 현금이었는데 이 신인 지명권 같은 경우에도 선뜻 3라운드 하면 좀 D라고 생각을 할 텐데 23순위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라운드 후반에 가까운 이 선수를 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쪽은 아니거든요. NC가 선뜻 이 카드를 받은 것도 너무 D가 아니다라고 해서 트레이드가 성사됐고 그리고 올해 신인들의 팜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NC 쪽 입장은 좀 다릅니다. 특급 투수들은 좀 적을 반면에 야수진은 좀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면 2라운드 막판 순위까지 할 수 있는 유망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NC가 이 픽을 오케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출혈 없이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명권도 출혈이지만 현 시점에서 선수를 안 주고 그냥 데려왔기 때문에 나름 개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한번 지켜봐야죠. 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3대3 트레이드로 외야수 2명을 받았잖아요. 그 NC가. 그렇기 때문에 그 NC는 외야가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NC도 해야 될 상황이고 하나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균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NC가 너무 그 상황 폐해가 빨리 이제 드러나서 하나가 좀 요거를 딱 가져갈 수 있었던. 좀 따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이게 NC하고 기아 트레이드하고 NC하고 하나 트레이드를 동시에 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게 좀 협상할 때는 조금 유리했을 수도 있다. 그 트레이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임선란 담장이 미국 이동 과정이었습니다. NC하고 기아 트레이드가 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에 꺼져 있길래 아 미국 연수를 갔구나라고 했고 다시 콜백이 와서 그때 임선란 단장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었을 때 트레이드 계속 합니까? 이 외야가 지금 8명에서 9명인데 어떻게 정리하시고 하니까 지금 안 한다고 얘기는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아마 그때도 협상을 좀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교환하다 보니까 선수 안 준다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지명권이나 이런 거를 넣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세부 조율을 네, 하고 네. 있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선수들도 섭섭하고 또 동료들도 이 섭섭한 마음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손합 선수와 대화를 해봤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저는 괜찮은데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이제 나이를 들었다라고 좀 보는 것 같다. 그게 제일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손합 선수 하면은 본인이 이룰 거는 거의 다 해봤거든요. 이제 우승이 없는데 어찌됐든 하나가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 시리즈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는 표정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손아섭 선수와 하나 이야기는 저희가 뒤로 가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트레이드의 신이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틀린 걸 했어요. 삼성이 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혹시 비하인드가 없을까요? 일단 삼성은 움직임은 아마 저는 기아 하나보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타구단에서 이제 듣기로는 삼성이 진짜 부지런히 이종열 단장이 움직였다. 미국도 안 갔다. 연수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다 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삼성이 너무 지켜야 할 것에 이제 좀 신경을 썼다고 해요. 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트레이드를 원하는 쪽은 내가 손해를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드가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있었던 트레이드들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NC는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NC가 5할 승률에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지금 뭐 내년을 바라보는 포석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은 좀 트레이드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되게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구단하고 좀 다른 그런 좀 포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나 기아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런 트레이드죠. NC가 되게 좀 의외였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트레이드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단장님 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말을 이제 NC가 많이 쓰지 못해서 이런 포맷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말은 차마 못하죠. 사실 NC가 재작년까지는 FA의 시장의 큰 손이었어요. 사실 거의 매년 그 FA 시장에 NC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FA도 되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죠. 플러스 3억은 약간 이런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김성욱 선수 트레이드할 때도 그 현금이 꼈잖아요. 김성욱 선수 이렇게 FA 계약금을 갖고 그 안분한 개념. 그런 게 이제 이 손아섭 선수의 트레이드도 잔여 기간을 감안해갖고 좀 안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검이 잘 안 팔리나요? 네? 검?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앞으로 새로운 게임이 나와야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